안녕하십니까. 농인 이야기 해설 20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수영이라는 영상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동작을 했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수영이라는 동작은 이렇게 합니다. 수영.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다 또는 물을 상징하는 거고, 그 물 위에 발을 젓고 간다. 그래서 이제 수영입니다. 자, 제목으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합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이제 예전에는 하고 싶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원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게 나타내다예요. 이게 나타나다고 나타낸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이 부분이 나타난데 어떤 부분이냐면 나타난 것도 되고 어떤 공고가 된 것도 되고 어떤 방이 붙은 것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빨리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방이 붙었다, 어떤 알림이 붙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동작 씁니다. 이 고리가 연결돼서 여러 가지 하면 이제 올림픽이라는 뜻입니다. 올림픽은 오륜기가 있죠. 그래서 올림픽. 그래서 우리나라 수화로 올림픽 나라 하면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원래 이제 그리스라는 수화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 나라에서 쓰는 거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 하면서 올림픽 나라를 쓰고 요거 자체를 올림픽이라고 씁니다. 자, 지금 제가 조금 틀렸는데 일단 올림픽이라, 자, 이게 여기선 반드시 올림픽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대회가 있습니다 라고 방이 붙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느 곳에 이렇게 씁니다. 왕이, 임금님이 전부 다 모여서, 자, 이거는 전국이라는 표현이고 어떤 전국의 사람들을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 이런 거죠. 자, 올림픽을 열리겠다고 어느 나라 임금님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날,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어느 날이라는 이런 표현보다도 언제 날 해서 이것도 어느 날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 비행기예요. 그럼 뭐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세계 각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호텔입니다. 호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H로, 이게 영어 H니까 H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여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건 빌린다라는 거고, 이건 잠자리. 잠자리 빌린다. 잠자리 빌리는 곳에서 여관을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이 뭐냐면 어떤 것이 멋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옷 보고 옷이 삐까번쩍하고 와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이제 번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삐까번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뭐 위아래로 흰색으로 쫙 했는데 오 멋있어 하면서 이 표현 씁니다. 그런데 이 멋있다라는 게 약간 빛나다라는 뜻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빛나는 잠자리 곳 돼가지고 이렇게 호텔을 씁니다. 어쨌든 호텔하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예약하다입니다. 예약하다. 근데 예약하다는데 호텔하고 이거만 하면은 호텔들이 다 예약이 됐다.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놀러 가야 되는데 이런 표현 씁니다. 자, 이거는 바닥이 나다입니다. 그러면 예약이 바닥이 나다. 그러니까 예약할 장소가 없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호텔 하면 각 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호텔들이 다 찼다. 예약이 다 찼다. 자, 그리고 어느 날 대회에서 참가했는데, 자, 그래서 어느 시간 되어서 이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온 사람들 이름들을 확인하죠. 이름 누구, 그러니까 손 들고, 이름 누구, 손 들고 해서 하나하나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일단 키가 크고, 머리가 이제 샤프하게 생기고, 눈썹이 매섭게 생기고, 뭐 장갑도 멋있는 거 끼고, 몸매도 날씬하고,
뭐 몸에 좀 날씬하고 뭐 누구 하는 사람이 쫙 참가했어요. 와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멋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와, 세상 멋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 와, 최고야, 최고야. 그 중에 얼굴 바보 이거. 얼굴 바보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생긴 이제 바보처럼 생긴 애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갈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랐다는 거죠. 엄청 마른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야야야, 넌 안 돼. 넌 안 돼. 오지 마. 그때 이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코를 가리키는 거고, 이게 감독하고 코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감독은 감독이 이제 살피다 플러스 다스리다 해서 이제 감독.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의 감독할 때 감독 쓰고, 그 다음에 원래 코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코를 가리키고, 이제 코로 시작되는 코를 가리키고, 가리키다 하면서 코치를 해요. 때로는 코를 가리키고 다스리다 하는 걸로도 이제 코치나 감독을 뜻합니다. 자, 감독이 내가 가르친 애다 하고 났으니까 아차, 알겠습니다. 보고 웃다. 웃기게 생겼어. 하고 이건 두다. 그래서 그 경기장을 쭉 열맞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경기장에 쭉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참여했죠. 키도 조그만하고 얼굴도 바보같이 생겼고 삐짝 말라가지고 다들 어때요? 키가 엄청 커. 근데 이게 참 웃기게 생긴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영하는 경기에 레인을 쭉 서 있는 거고, 거기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출발 신호를 한다는 뜻이죠. 다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은 뭐냐면 남들 수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유독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아직 가지도 않은데 돌아와. 그리고 해서 얘는 벌써 끝났어. 그래서 거기서 1등을 먹은 거예요. 이상하다. 나중에 모여서 점수를 봤더니 얘가 1등이야. 자, 요거는 뭐냐면 메달이라는 표현입니다. 메달인데 우리가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습니다. 금은 노란색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금메달, 이제 흰색하고 하면 은메달. 그 다음에 동메달은 빨간색하고 하면 이제 동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메달을 1등 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1등 메달 땄는데 얘가 잠깐 얼굴도 바보처럼 해가면서 웃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메달을 쟁취했어. 자, 이건 뭐냐면 기자들이 플래시 터트린 거, 사진기 터트린 거. 자, 사진기 누르고 이거 하는 거, 이게 이제 플래시 터트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폼 잡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다음 4년 후에 올림픽 어느 곳에 열린다 해서 그 다음에 4년 지났는데 4년 동안 연습해본 적이 없어 얘는. 자, 연습해본 적이 없다면서 우리는 그 대표성을 어떻게 하면 약간 놀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동화책에 보면 개미야 배짱이가 일 안 하고 논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타 치고 놀죠. 이제 그런 걸 차용해가지고 그 4년 동안 얘는 기타 치고 놀았다. 그러니까 연습을 안 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연습하고 수영하고 밤새 연습을 억지로, 그러니까 무리하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열심히 연습하는데 얘는 어떻게 한다? 띵가띵가 논다. 그리고 경기 가까운 날이 돼서 이제 참여를 했어요. 연습 없어. 다들 엄청 잘하는데 연습 없이 참여한 거예요. 누구누구 해서 결국 마지막에 결승전 돼서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또 시작을 했는데 남들이 월등히 앞질러서 나가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있어요. 못하다라는 소리. 이게 이제 못하다. 그러니까 요건 약간 이제 학교 수화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렵다하고 이제 못하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뭔가를 못하거나 숙제를 안 해오거나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볼을 이렇게 꼬집었어요. 꽉 꼬집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못해? 하면서 이렇게 꼬집어요. 그래서 못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한편은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신고 들어가지만은 예전에는 선생님이 잡고 이렇게 돌렸어요. 잡아가지고 막 비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트는 이 동작이 어렵다라는 의미로 수화를 사용하고, 잡다라는 게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못하다면서 놀란 표정을 줘요. 하면 무슨 뜻이냐면 못할 줄 알았는데 해냈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냈지? 이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달성했지? 또다시 1등을 한 거야. 그리고 다음 또 4년이 지난 다음에 또 1등하고 4년 지나서 또 1등하고. 야, 비밀 방법, 비법이 있는 거죠. 자, 비법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가려서 몰라 안 가르쳐줘. 그 다음 말 안 해. 말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게 뭐냐면은 눈하고 빠르다, 똑똑하다는데 다시 확인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도 검사하고 몸도 검사하고 신체를 다 검사한 거야, 이 사람을. 그래서 이거 하면 이제 소변 검사까지 다 하고 검사 다 했는데 사라져. 없어. 이상한 게 없어, 얘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냈지 그런데? 다시 막 검사했는데 이 검사는 약 먹은 사람들 다 퇴출하기 위한 검사. 그래서 이 퇴출에 맞는 이런 것이 있는지를 검사했어요. 그런데 사라져.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수화책에는 두들기면은 뭔가 느끼지 못한다, 알 수 없다, 느낄 수 없다라는 표현이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표현이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된 상태로 고개를 약간 내려. 그럼 뭐냐면 납득이 안 간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아무리 몸을 검사해도 다시 말하면 납득이 안 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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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그 다음에 나이가 점점 들었어요. 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딱 됐어. 그리고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뒀다, 은퇴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한 거죠. 그때 사람들도 야, 비법이 뭡니까? 할 때 이렇게 손을 저었어요. 말할 수 없다. 그 신문에서 누군가 2등 한 거는 비법이 뭐예요? 취재를 해서 다 신문에 다 나왔어. 그런데 1등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비법을 말하지 않고 계속 친문이란지 말하지 않는다든지,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고리 모양으로 잠금새 모양이에요. 자물쇠 모양. 그러다 보니 입에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는다, 침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더욱더 가까운 나이가 됐어요. 죽기 직전에 알려준다 라고 했을 때 기자들이 신문 기자들 뭐 차 온갖 차들이 막 다 그 사람한테 간 거야. 쫙 그 사진 중에서 어떻게 했는지 인터뷰하려고 사람들이 엄청 몰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나는 청각장애인이다. 내 귀가 안 들린다. 나는 농인이다. 난 그로 인해서 그 선수로서 많은 돈 벌었지만 난 다 후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믿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동작이에요 원래. 자, 이거는 원래 기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이 동작만 하는데 이 기도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도.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왜 기도냐라는 부분일 때 예전 기도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도라고 표현을 했대요. 또 기도하는 동작에서 이것보다 그 점을 맞춘 게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기도의 모양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만 되면은 기도라는 부분이 이것들이 모인 상태에서 되고 모인다 그러면 예배, 교회에서 이제 예배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 하면 보통 기독교, 종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다 후원을 했다는.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단체에다 후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수화통역 관련돼서도 다 후원을 했어요. 다 재산을 다 후원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넉넉히 남아.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남은 것도 충분해. 그 다음에 내 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하는 나는 하나 남은 비밀을 알려주겠다. 자, 수영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보여. 이건 이제 보이지 않는 뜻이에요. 이제 원래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이 표현은 내가 보는데 저게 뭔가 흐릿하게 안 보여. 보이지 않아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원래 사람들이 쭉 모였으면 앞 사람한테 가려가지고 내가 목을 이렇게 하고 봐야 돼. 그래서 목이 아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또는 어떤 거에 가려서 나는 안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가 원래 정석인 뜻이지만은 이제 단순히 남들한테 안 보인다라는 부분, 사각지대다라는 부분도 씁니다. 어쨌든 안 보이는데 뭘 했다? 방구를 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뭐 했다? 이렇게. 우리는 방구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씁니다. 방구. 그래서 요거는 두 다리 사이고 거기 두 다리에서 뭔가 나온다는 뜻인데 이 수화는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방구하고 그 다음에 대변을 뜻하는 두 가지 뜻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구라는 표현이 너무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 중에 이것 플러스 나무를 하면 이제 뽕나무라는 수화예요. 뽕나무. 그 방구 뽕한다는 그 뽕과 나무 이렇게 쓴 그래서 방구하고 이제 대변하고 같이 쓰다.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 좀 대변의 의미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건 바닥인데 앉아있으면 바닥에서 뭔가 축 나왔다라는 표현이에요. 공기, 가스가. 그래서 이게 방구라고 쓰기도 하고 여기서 뭔가 나왔다. 근데 요거는 보통 이제 바람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스가 나왔다. 그러면 가스를 내뿜는다. 여기서 이제 방구를 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구 힘이 대단한 거야. 비밀이 그거다.
식사를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방구를 끼면 그 힘이 나서 쭉쭉쭉쭉 앞으로 나간 거다 해서 야 드디어 발견했다 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농인 이야기 해설 20번째 수영에 대한 영상을 해설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